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걸 보면 가끔 마법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은 그 마법 같은 원리,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대체 어떻게 학습이란 걸 하는 걸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 아니었나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재미있는 퍼즐입니다. 사실 이건 뭐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아주 영리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어들의 시스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보기엔 복잡해도 원리를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처럼 말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블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워터 슬라이드 타보셨죠? 그 미끄럼틀의 어떤 지점에서든 그 순간의 가파른 정도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기울기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딱 정리한 게 바로 미분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나 변화율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값을 아주 살짝 바꿨을 때 결과값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동 미분. 이건 뭐랄까, 레고성에서 블럭 하나를 뺐을 때 높이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려고 남은 블럭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세는 거랑 비슷해요. 엄청 느리고 지루하겠죠. 그런데 자동 미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똑똑한 로봇이 블럭을 쌓을 때부터 이 블럭은 전체 높이에 이만큼 기여했지? 하고 전부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블럭 하나를 빼면 그 효과를 그냥 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거죠. 훨씬 빠르고 자동화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기어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변화들이 마치 사슬처럼 쭉 연결돼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페달을 한번 굴리잖아요? 그럼 그 힘이 앞쪽 기어를 돌리죠. 그리고 체인이 당겨지면서 뒤쪽 기어를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앞기어가 뒷기어보다 2배 크다면 페달 한 바퀴가 뒷기어는 2바퀴를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기어가 바퀴를 돌리니까 결국 페달 한 바퀴가 바퀴 2바퀴를 굴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각 단계의 효과가 연쇄적으로 곱해지면서 증폭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체인율, 우리말로는 연쇄법칙의 핵심입니다. 전체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어비들을 순서대로 싹 다 곱하면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규칙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각 단계의 변화율을 모두 곱하면 전체 변화율이 나온다. 이게 바로 자동 미분을 움직이는 심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 멋진 아이디어들이 실제 컴퓨터 세상에선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지 살짝 엿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먼저 계산 그래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나의 그림, 즉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숫자와 더하기, 곱하기 같은 연산 하나하나가 노드라는 점이 되는 거죠. 자동 미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으로 그리려면 이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먼저 순전파,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는 계산부터 보죠. 이건 쉬워요. x에 3, y에 4를 넣고 쭉 계산하니까 최종 결과 f는 7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그냥 수학이죠. 근데 진짜 마법은 역전파, 즉 거꾸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최종 결과인 7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결과를 만드는데 x는 얼마나 기여했고 y는 얼마나 기여했지? 하고 그 영향력을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우, x의 영향력은 8, y의 영향력은 1이라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힘들게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걸까요? 그냥 앞에서부터 하면 안 되나? 왜 인공지능은 굳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요. 바로 딥러닝이라는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 미분에는 사실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순방향 모드는 이름 그대로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미분을 계산하는 거고요. 역방향 모드는 반대로 최종 출력에서부터 입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보통 순방향은 입력은 적은데 출력은 여러 개인 경우에 유리하고, 역방향은 그 반대, 즉 입력은 엄청 많은데 출력은 적을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AI 모델을 한번 볼까요? 요즘 모델들은 우리가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 다시 말해 입력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기본이 100만 개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바꾸고 싶은 출력은 뭘까요? 바로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오차값 단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00만 개가 넘는 입력 각각의 영향력을 알기 위해서 순방향 계산을 100만 번 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역방향으로 딱 한 번 계산하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것 덕분에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도 학습시키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온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착착 맞춰서 이게 실제 인공지능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세요. 여기서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단순한 원리들로 직접 코드를 짜서 돌려본 결과랑요, 파이토츠 같은 전문가들이 쓰는 실제 라이브러리가 내놓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보세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최종 계산값은 물론이고 x와 y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핵심 원리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어 같은 전문적인 도구들이 무슨 대단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심장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엔진이 똑같이 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동 미분은 각 부품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즉 기울기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술입니다. 둘째, 그 엔진은 바로 체인룰이죠. 마치 기어처럼 각 단계의 변화를 착착 곱혀나갑니다. 셋째, 순전파는 그냥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고, 넷째, 역전파는 그 정답의 모든 입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신경망이 학습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딥러닝도 결국은 덧셈, 곱셈, 그리고 이 체인룰의 조합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은 그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호기심과 탐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